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클립인데요. 최근 우리 경제가 좀 호조세인 것 같아요. 주가도 오르고 정부가 바뀌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근데 충분히 체감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런데 뭐 약간의 기대감 이런 거는 조금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좀 더 나아질 건지 조금 전망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거기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네, 번 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스냐, 노냐.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의료에서 선진국이냐, 뭐 경제에서 선진국이냐, 문화에서 선진국이냐, 뭐 정치에서 선진국이냐 이런 걸 이제 쭉 세부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한 게 50%,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50%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쪽은 이제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정치, 뭐 이런 사회 이런 분야에서는 아니다. 특히 이제 정치는 가장 밑바닥으로 이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분야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가 다들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네. 우리 자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고향에 어디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고향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굉장히 그쵸. 주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옛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는 아니지만 저에게 누가 이제 선진국이 아니냐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선진국 이 패턴이 이제 계속 상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횡보를 할 건지 후퇴를 할 건지 그 문제만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긴 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만하고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반전됐다.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를 이제 다시 이제 추월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정권이든 이 다음 정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제대로 좀 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수용해서 이제 분발할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이제 지금 뭐 그냥 획일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 5년 정도. 그때 우리의 행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K 방산, 네. 그다음에 K 컬처, 뭐 캐대현 때문에도 그렇고, 한류, 그러니까 이전에 한류가 이제 조금 끝난 것 같다. 비상계엄하면서 그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계속 좀 이어져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그 한류 이거 가지고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 문종 때 한번 한류 르네상스가 있었고, 조선 시대 들어와서는 세종하고 정조 때 있었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지금이 이제 네 번째 르네상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르네상스 지속 기간을 보면 한 25년이더라고 평균. 근데 지금 현재 르네상스는 2000년에 시작됐으니까 올해 2025년이 마지막 해예요. 그 역사적인 통계로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객관적으로는 좀 한계에 거의 이제 절정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 다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의심스러운 수준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은 그 분야가 굉장히 있잖아요. 뭐 연극, 뭐 이렇게 팝, 뭐 음악, 뭐 미술, 문학, 뭐 이렇게 굉장히 음식 막 굉장히 다른데, 지금 보면 그런 장르를 우리가 다 한번 거쳤어요 이미. 옛날에는 이 장르만 유명하니까 앞으로 이런 장르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장르가 이미 다 와버렸어요. 문학까지 왔다는 건 거의 끝이 온 거거든요. 특히 순수 문학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의심이 그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속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도시 탐험, 예를 들어 걷기 모임, 투어 이런 행사도 한 2, 3년 됐었는데요. 지금 걷기 모임 또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그 컬처 얘기 좀 클럽이라고 따로 지금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컬처 클럽은 이제 한마디로 각 지역의 역사 문화를 이제 탐사하는 그런 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관광지 그런 데 찾는 거는 일부러 이제 멈추고 오히려 좀 발굴 안 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쫓아가서 탐구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그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대학교 과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개방해서 지금은 이제 오픈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 특히 이제 서울은 이제 샅샅이 그동안 뒤졌고 지방도 여러 군데 갔고 이제 해외로도 이제 일부 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주요 그 테마는 저는 강입니다. 강.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섬진강, 금강, 뭐 임진강, 그리고 경남의 그 남강이라고 있거든요. 이런데 그리고 전북의 그 만경강 이런 데를 이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제 쭉 했고 앞으로 이제 못 간 데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남한강 거기 양수부터 시작해서 그 태백시의 그 남한강에 바로 이제 검룡소 거기까지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꾸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 속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남한을 다 가버리면 어딜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섬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섬도 근데 사실은 좀 북한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의 유네스코 유산이 지금 3군데 있거든요. 평양하고 개성하고 그리고 금강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도 좀 제대로 탐사하고 싶고 개성은 사실 너무 가까운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을 건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성강도 가고 싶고 대동강도 가고 싶고 청천강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뭐 두만강, 압록강도 좋습니다. 중국 통해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쪽은 안 가고 싶고 북한을 따라서 좀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도 걷고 싶어요. 대마봉 포함해서. 아마도 좀 5년 안에 좀 그런 날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도시 탐험, 예를 역사 투어도 하시고 또 뭐 세계사 관련한 책도 내시고 그 다음에 북유럽 관련한 뭐 책도 내셨는데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좀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관심사가 많으신데 어떤 본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또 약간 그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약간 뭐 비법, 비결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회사까지 갈 때 그 길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한 길로만 갑니다. 다른 길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에는 이게 최적이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코스로 가는데 항상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씩 비틀어서 가요.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보고 뭐 골목으로도 가보고 이제 그런 2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옆으로 많이 다녀요. 평소에. 왜냐하면 그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옆으로 가서 최적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사람의 성향인데 저는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뭐 예전에 전공은 뭐 경제학을 했지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HR반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취미별로 가는 반들. 특별 활동. 할때 저는 향토 연구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원래 그 취미가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컬처 클럽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리와 역사, 역사 지리. 역사 지리, 문화
사회 뭐 이런 예. 것, 그러니까 경제 말고 예. 다른 사회과학 분야라고 해야 될까? 예. 인문 그런데 원래 관심이 많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문학 모임도 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예. 세계 문학은 한 이유가 순전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직장 다니고 그러면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내가 그동안 안 했던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계 문학을 잘 안 읽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좀 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저는 세계 문학을 읽고 예. 그리고 또 친구들 한 6명하고 같이 그 세계 문학 그런 토론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하나씩 골라서 읽고 예. 또 관련되는 그 식당들, 예.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문학 소설을 읽으면 예. 우즈베키스탄 그 식당에 가서 먹고, 뭐 인도 작품을 읽으면 인도 식당 가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항상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문학하고 그 하여튼 그런 식당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역사책 뭐 포함해서 조금 정설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문학 작품을 보면 네. 그 아랫 배경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사람들의 정서, 그렇죠? 네.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 공부하는데 굉장히 보완관계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이거 문학을 하면서 발견한 굉장히 좋았던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사도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우는 거는 이제 그 거시사라고 해야 되나요? 왕조사 네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건 생활사, 미시사죠. 미시사, 예, 생활사 이런 것도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은 텍스트로 돼 있는 거고 예. 그 소설을 영화한 것들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영화로 보면 그렇죠. 그 시대의 그 시각적 면들이 다 나와요. 건축물 포함해서 의상 이런 거, 음식. 그래서 이 역사하고 이런 소설하고 영화 그건 완전한 그 보완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식 이런 것도 되게 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뭐 눈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 보이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또 요즘 워낙 화질도 좋고 또 그 고증이나 이런 걸 잘하니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모임 하시면서 좀 뭐 세계문학 모임이든 아니면 그 답사 모임이든 좀 흥미로운 좀 약간의 비포 앤 애프터로 하면 좀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좀 우울증에 좀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막 고생을 하다가 그 아들하고 같이 아이슬란드 그 링 그 여행을 했어요. 그 전국을 그 투어하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자연하고 이제 합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그 친구가. 원래 그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이 오셨구나, 그죠? 예. 그래서 그쵸. 여행은 완전히 힐링하고 아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건강 안 좋은 분들 특히 뭐 책상 앞에서만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제가 그래서 컬처클럽 만들고 이 지역 여행을 많이 하게 된 것도 너무 좀 책상에 많이 앉았다가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강 걷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건강하시려면 걷고 또 읽고 또 걷고 읽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가끔 뛰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